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 주셨는데요. 질문 중에 몇 개 뽑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코 하면 네트워크 장비 업체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스코에서 스토리지 제품도 만드는 것인가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스토리지는 아니었죠? 네, 어느 그렇죠. 분이 답변 주실까요? 네. 제가 답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반 시스코라고 하면 이제 네트워크 전문 업체라는 어떤 이미지가 상당히 강한데요. 강하죠. 최근에 이제 시스코가 클라우드 비즈니스 또는 뭐 AI 비즈니스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프로바이더 이상 이제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또는 인프라 플랫폼에 대한 어떤 프로바이더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코가 최근에는 이제 그 X86에 대한 시스템으로 UCS도 이미 판매 출시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지 쪽은 주로 IP 네트워크에 대한 강점을 살려서 백엔드에 대한 SAN이라고 하는 스토리지 네트워크까지 현재 이미 많은 마켓시어와 구축 사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자체에 대한 제품은 저희가 생산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에 이제 시장에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 네. HCI에 대한 제품을 하이퍼플렉스라고 해서 저희가 최근에 출시하고 많은 고객들이 그 엔드 투 엔드에 대한 어떤 플랫폼으로서 많이 도입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연결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차세대 스토리지 기술 기반의 신제품에 대한 시스코의 인지도와 경쟁력에 대해서 또 언급을 좀 해주시죠. 그렇죠. 네, 스토리지에 1차적으로 저희가 시스코 포트폴리오에서 스토리지에 대한 영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토리지 네트워크, 그 다음에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에 네. 대한 솔루션을 갖고 있고요. 스토리지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월드와이드하게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밴드는 딱 두 개입니다. 네, 시스코와 브로드컴. 네, 예, 브로드컴은 최근에 이제 브로케이드를 인수하면서 이제 이름이 이제 브로케이드에서 브로드컴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드와이드하게는 이제 마켓시어가 저희가 한 40% 정도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IP 네트워크에서 갖고 있던 시스코의 기술 혁신들이 스토리지 네트워크에 많이 기술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렸던 그 고스피드에 대한 어떤 64기가 레디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센 애널리틱을 통한 백엔드 넷 인프라에 대한 AI 옵스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월드와이드 금융이나 아니면 하이테크 또는 이제 공공기업에서 시스코 스토리지 네트워크에 대한 많은 도입과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코 센 스토리지 네트워킹을 시스코의 UCS의 확장된 분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독립된 분야로 봐야 할까요? 이 부분 제가 이제 말씀을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UCS는 그 네트워크와 컴퓨팅의 통합 컨셉으로 나온 그런 제품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UCS의 그 패브릭 인터커넥터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샌과 랜을 갖다가 통합해서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을 제공해 드렸다라고 한다면, 특히 이제 샌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파이버 채널 네트워크를 이제 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원천 기술은 그 MDS 샌 스위치에서 나온 그런 부분을 UCS FI를 통해서 접목을 시켜서 통합을 시켰다라고 네.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UCS는 어떻게 보면 좀 더 큰 범주에서 이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랜과 샌을 갖다가 통합해서 하나의 솔루션을 만든 제품이고요. 샌은 파이버 채널 샌은 원천 기술은 MDS 쪽에서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시스코 샌의 어떤 부분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것일까요? 아까 처음에 언급해 주셨던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크다란 어떤 기술 동향에 이제 블록체인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센 기술에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스코 내에서 바라보면 이제 SCM, 스플라이 체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장비를 공급했을 때 이 장비가 시스코의 정품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시스코의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이 돼서 전체적으로 시스코에 대한 정품 인정에 대한 방법론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현재 시스코 내에서는 이제 접목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샌 자체만의 어떤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된 건 아니고요. 네. 큰 그림에서 이제 블록체인의 어떤 활용 방법론에서 제품에 대한 인정 부분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 버추얼 랜이 구현 가능하고 일반화되어 있는데 벌추얼 샌까지 생각은 못 해봤다고 하시네요. 근데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스코 벌추얼 샌의 장점이 벌추얼 랜의 구현 장점과 같게 보면 될까요? 하고 네, 이 질문 부분은 주셨는데요. 기술적인 질문이라서 제가 또 기술적인 답변을 질문입니다. 해드릴게요. 네. 네. 사실 V센이라는 그 표준화는 시스코가 V랜의 태깅 기술을 표준화시켜서 만든 기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바이트짜리 그 태그를 다는 V랜 기술과 동일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V랜과 V센 기능은 원천 뿌리는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그거를 갖다가 그 이더넷 쪽에 구현했냐, 파이버 채널 쪽에 구현했냐라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상당히 똑같은 그 가지에서 나온 기술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시스코는 이제 MDS 출시할 때 당시에 최초로 V센을 또 적용해서 네. 공급한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천 기술은 시스코에서 제공해서 만들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도 기술적인 질문인데요. 시스코 센 스위치 장점의 효용성 확대를 위해서는 FI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FI 구매 비용이 너무 크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포트별 라이센스에서 장비별 라이센스로 변경이 예정되어 있는지 이렇게 라이센스 이슈까지 질문해 네, 주셨습니다. 상당히 좀 디테일하고 네, 아주 깊은 질문을 좀 실제 하신 것 사용하시는 같은데요. 고객 같은데요. 네. 네. 사실 그 센스위치 자체로만 보면 FI와 연동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또 그 시스코만의 기술이 또 탑재가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UCS라는 그런 컨셉 자체는 네트워크와 컴퓨팅을 통합해서 하나의 이제 그 통합된 시스템으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른 컨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센스위치도 물론 그 패브릭급 스위치에서는 포트 라이센스 컨셉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UCS처럼 뭐 포트 개별 포트당 이제 라이센스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어떤 뭐 8개나 16개 단위의 어떤 그룹당 라이센스를 이제 정책을 이제 제공하는데요. 네. 사실 그 FI 자체의 어떤 그런 구매 비용 때문에 그런 너무 이제 비용이 좀 과다하다라고 느끼신 부분 때문에 사실 포트 라이센스, 개별 포트 라이센스라는 컨셉이 만들어졌던 거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 그 라이센스 변경 같은 컨셉은 사실 아직 본사에서는 고려는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코 센과 나스의 시스템 효율성과 비용적 측면의 장단점 비교가 궁금합니다. 또한 가상화와 클라우드 시스템에서는 어느 시스템이 더 합리적인지도 문의를 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네. XEMC 멤버로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과 나스에 대해서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패턴에 따라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센 같은 경우는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정형화 데이터를 수용하는 블락 스토리지 개념으로 많이 구현이 되어 있고, 나스 같은 경우는 파일 베이스에 대한 오퍼레이션이 필요한 뭐 웹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다양한 그 파일 서비스의 용도로 이제 나스가 구현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용도별로 이제 분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아직까지도 이제 유닉스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쓰시는 고객 같은 경우는 이제 센 스토리지 환경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환경 같이 이제 VDI 같은 경우 이제 각각 유저별 어떤 특정 데이터 볼륨을 할당받아야 되는 경우는 나스 기반으로 해서 파일 베이스에 대한 스토리지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크게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패턴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센이냐 나스냐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상화나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VMware의 이제 스토리지 볼륨을 인식하는 거에 있어서 1차적으로는 이제 센 베이스로 해서 VMware가 볼륨을 인식하고 그 볼륨을 각각 VMware에 할당하는 방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클라우드 환경이나 이런 환경에서는 주로 이제 기본 OS 영역이나 어떤 운영 체계 쪽은 센에 대한 볼륨을 통해서 볼륨을 가상화시켜서 VM에 할당하는 방식을 쓰고 있고요. 그 VM에 할당된 사용자가 데이터를 쓰거나 또는 공유가 필요할 때는 그 나스를 통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클라우드 환경에는 이제 센과 나스가 공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기술적인 내용이었는데 네,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되게 많은데요.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64기가까지 지원되더라도 기존 서버나 스토리지 네트워크가 그렇지 못하면 속도는 다운그레이드 되는 것으로 압니다. 전체 인프라를 현대화하면 좋겠지만 구매 시기나 비용 등의 이유로 단계적으로 고도화를 진행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서버나 스토리지 속도를 올리기 위한 기술 적용이 가능한가요? 이게 되게 많이 고민하시고 계시는 문제일 것 같아요. 한 방에 싹 바꾸면 좋지만 그렇죠. 사실 단계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서버나 스토리지가 예를 들어서 4기가 네. 혹은 8기가 베이스의 어떤 그 파이버 채널 HBA 카드를 쓰고 있었다라고 했을 때 과연 32G나 64G까지 갔을 때 이거를 수용할 수 있느냐 네.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박스를 바꾸지 않고서도 기존 32G 플랫폼에서 64G로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32G 플랫폼은 사실 그 제일 그 미니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스피드 자체가 4기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서버나 스토리지 제조사들이 이 4기가 이상의 어떤 그 제품들을 다 출시를 이미 했고요. 네. 심지어는 4기가는 이미 단종이 되는 상태고 8기가, 16기가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추세에 맞춰서 저희는 4G 혹은 8G까지 전부 다 이제 64G 베이스에 32G 베이스의 어떤 시스템을 다 지원할 수 있다. 결국에는 샌스위치는 모든 스피드를 다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드리는 거고 네. 서버나 스토리지는 단기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맞춰서? 업그레이드 하셔도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하나 제가 첨언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대부분 이제 서버 스토리지에 대한 어떤 매칭이 1대1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로 뭐 4대1이나 6대1과 같은 어떤 N대1의 구성으로 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서버 쪽에 어떤 6개의 시스템이 결국 스토리지에 하나의 포트를 쓰게 되기 때문에 스토리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많은 고성능의 대역이 필요한 인터페이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스토리지 쪽이 64기가로 빨리 진화할 것이고요. 네. 아마 기존 서버 환경은 8G나 16 또는 32G 환경으로 해서 인터페이스 제공이 필요한 그런 환경으로서 하나의 샌의 멀티 스피드에 대한 인터페이스 요건이 반드시 생길 거고요. 64기가 레디 환경이 향후의 어떤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투자 보호 측면에서 상당히 시스코의 제언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스토리지 선택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서 성능, 업무, 편의성 이렇게 다양한 방면을 고려하여 AI, 머신러닝 등을 비롯해 실시간 빅데이터 분석 등 패스트 하드웨어를 요구하는데요. 시스코 스토리지 아마도 그 샌인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분석 및 자동화 기술까지 커버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제품 관련 국내의 대표적인 레퍼런스를 알려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네, 지분이 두 가지로 이제 네, 나눠지네요. 하나는 이제 그 머신러닝에 기반한 어떤 스토리지 자동화에 대한 그런 그 커버리지 가능한 네. 제품인지 두 번째로 이제 대표적인 국내 레퍼런스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 사실 그 말씀하셨다시피 그 저희가 이제 그 전체적인 어떤 그 IT 자원에 대한 자동화나 그 어떤 그 수요에 대한 프레딕션 같은 거를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사실 인터사이트라는 제품으로 또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그 스토리지 벤더들의 어떤 그 플러그인 같은 걸 통해서 저희 인터사이트에 등록이 되시면 그 해당하는 스토리지뿐만 아니라 말씀하셨던 HCI, 하이퍼플렉스 같은 제품들도 어떤 스토리지에 대한 그 사용량을 예측해서 이만큼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예측 가능한 그런 솔루션을 갖다 제공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MDS 샌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즘 들어서 국내에서 상당히 가파르게 레퍼런스가 증가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DR이나 재해복구 시스템에 있어서는 네트워크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스코가 한 뭐 거의 뭐 80, 9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최근에는 그 서버와 스토리지 연결하는 그런 프로덕션 환경에서도 사실 시스코 디렉터급 스위치를 많이 도입하고 있는 추세가 있겠습니다. 특정 기업명은 이렇게 밝히기가 곤란하신 것 같은데 시스코로 문의를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부사장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한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뭐, 센이라는 제품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웹엑스를 한다는 것도 상당히 놀라운 진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기존의 인프라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세 개의 어떤 개념에서 이제는 제4의 구성 요소로서 센의 백엔드 스토리지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미 이 시스코의 어떤 센 제품들은 64기가 레디 제품으로서 향후에 64기가 제품이 출시되더라도 재투자 필요 없이 하나의 기투자를 통해서 64기가를 지원하는 투자 보호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센에 대한 어떤 제4의 인프라를 통해 가지고 서버 스토리지 간에 일어나는 어떤 이슈나 성능에 대한 문제점들을 객관적으로 AI 기법을 통해서 분석함으로 인해서 좀 더 좋은 서비스 인프라 또는 장애가 일어났을 때 빠른 대응이 가능한 인프라로 진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스코가 제시하는 제4의 인프라, 차세대 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홀쇼TV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